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 줄기세포 유래 미토콘드리아 치료의 임상 적용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근염이라는 질환에 대한 임상 적용인데요. 일단 염증성 근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디오패식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라고 하는 것은 스켈레탈 머슬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 되겠고, 사실 굉장히 드문 질환이 되겠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한 2명에서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질환이 되겠고, 크게는 폴리마이오사이티스와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로 나뉘어지고, 이외에도 인클루전 바디 마이오사이티스가 이러한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스에 속하게 됩니다. 이 이디오패식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스는 사실 1975년에 보안과 피터에 의해서 주창된 크라이테리아를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심메트릭하게 프록시말 머슬의 위크니스가 생기고 머슬 바이옵시를 시행해서 염증의 소견이 보이고 또 머슬 엔자임이 올라가 있고, 특징적으로 EMG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했을 때 마이오패스에 합당한 패턴을 보이게 되면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디오패식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스는 사실 환자들한테서는 주로 머슬의 위크니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환자들이 목을 들기 어렵다든지 숄더 거리를 올리기 어렵다든지 계단을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페인보다는 위크니스가 조금 더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이외에도 이런 머슬 인볼브뿐만이 아니라 인터스티셜 렁 디지즈가 생긴다든지 캔서 어소시에이션이 보고되기도 하였고, 스킨에 아주 시비어한 스킨 래시나 매니페스테이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멀티 시스템을 인볼브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디오패식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스의 치료는 사실 하이도즈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쓰는 것이 메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하이도즈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쓰게 되면 환자들의 증상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지만, 결국 스테로이드로 인한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런 하이도즈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쓰다가 줄이게 되면 환자들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보통은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로는 메소트렉세이트, 아자사이오프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CD20에 대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라든지 IVIGG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질환이 완벽하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통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10year 서바이벌이 84% 정도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인터스티셜 렁 디지즈가 있다든지 캔서가 같이 동반된다든지, 그리고 하트 펑션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환자들이 머슬 파워는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긴 합니다만, 치료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의 환자한테서는 레지듀얼 머슬 위크니스가 남아 있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들이 좋아진 다음에도 다시 릴랩스하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가 드문 질환이기도 하지만, 사실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데는 적절한 마우스 모델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일본 그룹에서 이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의 애니멀 모델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애니멀 모델은 CO17 블랙6 마우스에 이제 휴먼의 C 프로테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젝션해서 이뮤노젠으로 작용해서 이제 마이오사이티스 유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C 프로테인과 폴투시스 톡신을 이제 같이 주게 되면 마우스에서 스켈레탈 머슬에, 특히 쿼드리셉스나 솔레오스 머슬에 염증이 유발되게 되고, 이 휴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머슬셀 사이사이에 인플라마토리 셀, 특히 T셀의 인필트레이션이 관찰이 되게 되고, 이것이 결국 환자한테서 보이는 그런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 특히 폴리마이오사이티스를 미믹하는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그룹에서는 이 C프로틴 인듀스드 마이오사이티스 모델을 일본에서 배워와서 이제 여기에 셋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C프로틴 인듀스드 마이오사이티스 모델을 조금 더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마우스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이 머슬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인플라마토리 셀의 인필트레이션은 굉장히 국소적으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우스를 세크리파이스 하기 전까지는 이 마우스에서 도대체 근육염이 잘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가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마우스를 디벨롭 시키고 나서 12일, 그리고 14일, 19일, 21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제 어떨 때에 가장 마우스 모델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히스톨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또한 해그약과와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 인비보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우스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것을 디텍션 할 수 없을까라고 펫 MR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마우스에 그 C 프로테인을 주고 이제 펄투시스 톡신을 주고 인덕션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2주째 정도의 마우스 다리를 따라서 염증이 잘 이제 생기는 그런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일본 그룹과 달리 이 마우스에 대한 근육염의 이제 맥시멈 그 스코어링을 2주째의 평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라는 질환이 염증을 유발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긴 하지만 분명히 머슬셀에 대한 어떤 메타볼로믹 체인지를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환자들한테서도 페인보다는 뭔가 머슬의 파워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에서부터 메타볼로믹 프로파일링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C-프로틴 인듀스드 마요사이티스를 만들어서 이 마우스의 11마리의 마우스 그 인듀스된 마우스와 컨트롤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GCMS 그리고 NMR을 가지고 메타볼롬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었는데,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 머슬, 쿼드리cep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글라이콜라이틱 패스웨이에 굉장히 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머슬이 되겠는데 패스트 머슬이죠. 그런데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좀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솔레오스 머슬 같은 레드 머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옥시더티브 포스포리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이 머슬을 유지하고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런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가 생겼을 때 머슬의 어떤 메타볼로믹 체인지가 생기고, 그게 이 마요사이티스가 생겼을 때 보이는 머슬 위크니스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마이토콘드리알 옥시더티브 포스포리레이션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의 컨텐츠를 이 머슬로부터 이제 재보았고요. 이 왼쪽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플렉스 2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유도된 마우스에서는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화이트 머슬, 우리가 빨리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머슬이 약간 레드 머슬의 마커들을 CIM을 유도하게 되면 레드 머슬의 마커를 띠면서 뭔가 메타볼로믹 체인지가 상당히 생기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머슬의 크로니컬 인플라메이션,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에서 보이는 크로니컬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뭔가 이 메타볼로믹 체인지, 특히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떨어진다든지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뉴로머스큘러 정션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폴리아민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뭔가 염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에이지드 머슬 같은 스테이터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한 8년 전쯤에 저희한테 이제 어떤 벤처 회사가 찾아와서 마이토콘드리아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셀에 전달해주는 그런 치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게 되었는데, 당시에 처음 이 회사를 만났을 때는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제 엄빌리칼 코드 메센카이멀 스템셀로부터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이러한 그 마이토콘드리아를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디즈, 저희 쪽에서 보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좀 더 흔한 관절염 같은 그런 질환에 이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한 치료 모달리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와 같은 치료 모달리티가 잘 디벨롭 되지 않는 질환이 훨씬 더 이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플란테이션에 합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한 이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에 보이는 스트럭처럴 체인지와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밝힌다면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해볼 만한 치료 모달리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역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한 그런 치료입니다. 우리가 스템셀을 트랜스플란테이션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스템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셀로 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딱히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스템셀이 가지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실제로 어떤 데미지드 셀들에 전달되어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실제로 휴먼한테 전달한 그런 치료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에서 실제로 다이렉트하게 카디악 머슬에 찔러 주어서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아넥도탈한 레포트가 있는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것을 저희 염증성 근육염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질환에 적용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았었는데요. 염증성 근염이라는 질환의 근육 조직에서 실제 마이토콘드리아 손상과 감소가 있는지를 먼저 밝히고, 두 번째는 염증성 근염의 손상된 근육세포에 줄기세포 유래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하는 것이 진짜 가능한가, 세 번째는 이런 치료가 안전할 것인가, 정말 치료적인 효과가 있을까를 보고자 실험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결국 인비트로에서 먼저 스터디를 시행을 하고 실제 환자로부터 얻은 마이오블라스트, 그러니까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티가 있는 환자로부터 조직을 얻고 거기서부터 마이오블라스트를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면서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이제 회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게 확인되면 근육염의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이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임상시험에 돌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염증성 근염 환자로부터 조직을 얻어서 이 손상된 근육염 세포를 이제 디벨롭을 하게 되었고, 이 마이오블라스트를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노말과 함께 같이 이제 배양을 해봤을 때 노말에 비해서 마이오사이티스 환자로부터 얻은 마이오블라스트는 마요신 헤비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한 우리가 노말 마이오블라스트라고 할지라도 IL-15이나 IL-6, 인터페론 가마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주게 되면 이런 마요신 헤비체인의 형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마요사이티스 환자로부터 얻은 마이오블라스트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D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컨텐츠가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컴플렉스 1이나 컴플렉스 2 같은 마이토콘드리아 컨텐츠가 M이라고 되어 있는 마요사이티스 환자로부터 얻은 마이오블라스트에서는 굉장히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탐20나 컴플렉스 1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다가 그럼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는 와중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집어넣어주면 엄빌리칼 코드 블러드에서 얻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거기에 잘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A번이 되겠는데, 실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를 염색을 하고 또 우리가 넣어주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염색을 해서 코로컬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마이오블라스트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잘 이제 코로컬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마요신 헤비체인이 떨어져 있는 것이 B번에서 보시면 오히려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를 줬을 때는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었고, 또한 인터페론 감마를 줬을 때 생기는 스탯 1의 포스포릴레이션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준 그룹에서는 이제 스탯 1의 포스포릴레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D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컨텐츠 역시 어느 정도는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옥시젠 컨섬션 레이트를 측정을 해봤을 때도 실제 PN101이라고 하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을 했을 때는 옥시젠 컨섬션 레이트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ATP의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마우스의 마이오블라스트 셀라인을 이용한 실험이 되겠는데, 실제로 퍼포린과 그랜자임 같은 것들이 머슬에 데미지를 주고 마이오블라스트의 디퍼런시에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환경에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지를 본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C번과 D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PN10이라는 마이토콘드리아를 트랜스플란테이션 했을 때는 그랜자임이나 포포린을 주었을 때 보이는 ATP의 이제 데너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었고, 2번에서 보시면 이와 연관돼서 머슬셀이 이제 캐스페이즈 3나 캐스페이즈 6 같은 게 올라가서 머슬셀의 데미지가 축적되는 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어서 어느 정도 이런 이 퍼폴이나 그랜자임에 의한 것,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인터페론 감마가 같은 인플라마토리 시그널에 의한 머슬셀의 데미지,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새로 넣어줌으로써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CIM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마이토콘드리아를 넣어줘서 이 CIM 모델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애니멀 모델은 펄투시스 톡신과 함께 C 프로테인을 주는 그런 그 애니멀 모델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데이 제로에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플란테이션 한다든지, 데이 세븐에 트랜스플란테이션 한다든지, 그리고 대조군으로 덱사메타존이라는 스테로이드를 트리트먼트한 그룹을 같이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트리트먼트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인덕션을 하고 나서 데이 7에 덱사메타존을 매일매일 준 그룹과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한번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그룹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소스는 휴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IV로 이 한 번 인젝션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D번에서 보시면 염증이 이제 그냥 비이크를 준 그룹에서는 염증이 잘 생기고, 덱사메타존 트리트먼트나 PN101을 준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염증이 감소되는 것을 라이브 이미징으로도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C에서 보이는 것처럼 히스톨로직 스코어를 매겼을 때도 그 덱사메타존과 PN101이라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제 준 그룹에서 히스톨로직 스코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머슬셀을 실제로 조직을 이제 하베스트 해가지고 거기서 IL6나 TNF 알파 같은 머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의 mRNA를 봤을 때도 실제 덱사메타존 그룹보다도 PN101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IV로 이 PN101 마이토콘드리아를 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머슬 조직에 갔을까? 가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CIM 모델에서 머슬을 하베스트 한 다음에 거기서 휴먼 마이토콘드리아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휴먼 마이토콘드리아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mRNA를 이제 검증을 해보았는데, 실제 마우스에서 마우스 머슬이지만 휴먼 마이토콘드리아의 컨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준 IV로 준 휴먼 마이토콘드리아가 어쨌든 이 CIM 모델의 머슬에 생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디펙트를 코렉션이 되는지를 이제 또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확인을 했을 때 마이오파이버의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도 이제 좋아졌고, B번에 보시면 이 탐20 같은 마이토콘드리아 컨텐츠가 덱사메타존을 준 그룹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를 준 군에서 훨씬 더 잘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제 메타볼로믹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메타볼라이트 중에서도 저희는 이 말레이트와 아스파르테이트가를 좀 주목해서 보게 되었고, 이 오른쪽 C와 D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아스파르테이트 말레이트 셔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스켈레탈 머슬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이 CIM 모델에서는 굉장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덱사메타존을 준 그룹에서도 사실 회복이 되지 않지만,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준 군에서는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특히 이제 컨트롤과 비슷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게 어떤 메타볼로믹 체인지를 같이 이제 일으켜서 이 근육염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실험을 하고 나서 저희가 휴먼에 대한 이제 임상 시험을 들어가 보기 위해서 굉장히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을 했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몽키, 이제 뭐 원숭이 모델을 이용해서 톡시시티와 이뮤노제니시티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었고,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서는 어느 정도 세이프티와 에피커시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식약처의 임상시험에 이제 승인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었고요. 결국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도 이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가 굉장히 레어한 디지즈이고 치료 모달리티가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임상시험이 잘 수행되지 못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1년여에 걸쳐서 식약처 승인을 이루게 되었고, 저희가 이 알로제닉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제 휴먼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1,2A 임상시험을 이제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페이즈 1, 2A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임상시험은 이제 원래는 로우 도즈, 모더레이트 도즈, 그 다음에 하이 도즈까지 시행을 하기로 했었고, 총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계획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3가지 도즈를 하지는 못했고, 국내에 있는 3개 병원, 즉 저희 병원을 비롯한 3개 병원에서 이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되었고, 로우 도즈의 3명,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트 도즈 600 마이크로그램의 6명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도즈는 빼고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시행을 했을 때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잘 인코포레이션이 되었고, 또 IV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하는 그런 그 과정 중에서 헤드에이크 정도 이외에는 큰 이제 사이드 이펙트 없이 임상시험이 수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1, 2A 임상시험이고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TIS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환자한테 주고 나서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지, 머슬 파워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는 그런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환자들한테서는 어느 정도는 이런 지표들이 개선되는, 전체 환자에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마도 이게 비교적 안전하고 이제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벤치에서 베드사이드까지 이제 시행되는 그런 벤치워크가 결국 베드사이드까지 가게 된 그런 임상시험까지 수행하게 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을 사실은 인비트로부터 임상시험, 일상이긴 합니다만 임상시험까지 아울러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IV로 휴먼 마이토콘드리아, 특히 메세인카이말 스템셀로부터 얻은 마이토콘드리아를 IV로 투여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또한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에 대해서 이러한 치료를 적용한 것도 세계 최초가 되겠고요. 앞으로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 데는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이제 파트에서 보는 굉장히 언맷 니드가 있는 질환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와 그로부터 이제 인비트로 스터디를 계획하게 되었고, 또 다시 그것을 베드사이드로 가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는 사실 본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프로젝트로부터 서포트를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었고, 이 연구를 시행할 수 있게 된 데는 저희 랩에 있는 많은 멤버들과 또 이 임상시험에 같이 참여해 주신 한양대병원, 순천향병원, 또 서울대병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좋은 머티리얼을 제공해 주신 파이안바이오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